원일이TV 146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에 여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남국, 정청래, 신동근, 황희석, 최강욱 일제히 나서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면피기구가 돼버렸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이랬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이랬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서 규명하면 될 일이다 이랬습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라 설마 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랬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입장문을 그대로 올렸더군요. 한동훈 제대로 수사도 못했는데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입장문이 곧 내 생각이다. 이 뜻일 겁니다. 반발하는 발언과 글들을 종합을 해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의결기구인 심의위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죠. 메시지가 안 먹히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운동권의 고전적 수법입니다. 논리에 강하다,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동안 국민들이 운동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피상적인 이해였을 것 같지만 실상은 논리가 없습니다. 딱히 논리라고 할 만한 건 모르겠고 프레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으니 적폐다.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즉 남의 편이다. 윤석열 총장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갈라치기 프레임은 확실해 보이는데 논리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한동훈 불기소 결정을 내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편파적인 사조직인 것처럼 몰리는 형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 이거를 받아들여서 만든 제도입니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통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어요. 형식상 위촉자는 검찰총장이지만 수사심의위원 15명 전원 무작위 추출된 겁니다.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온다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과연 받아들이긴 할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건은 총 8번이죠. 모두 검찰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결론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가 던진 중요한 시사점 2가지는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검언을 분리한 의결이었다는 점이에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의결과 이동재 기자에 대한 의결이 분리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이동재 기자는 수사 계속과 기소 의결. 검언 유착으로 밀어붙이고 있던 여권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 검찰 따로 언론 따로. 검언 유착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 의결이었다는 거예요. 검사와 기자가 한 몸이라는 전제, 검언 유착 프레임의 기본 전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자는 수사해. 취재윤리 선 넘은 건 맞네.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지 마. 공모는 무슨 공모. 기소 대상도 안 돼.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마. 이거였으니까요. 검언 유착 프레임이 완전히 부정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밝힌 개인 의견 자체가 던지는 시사점이에요. 최종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한 검사장은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음처럼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소하는 건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나가겠습니다.
배심원 재판의 형식이었으니까 일종의 최후 변론 같은 것이었습니다. 권력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날 끝내 구속시키려 들 것이다. 감옥에 가라면 가겠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으로는 남겨달라. 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죄 말곤 없다. 이 비장한 한마디를 남긴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 발언을 놓고 인터넷과 정치권에선 한동훈 소신 있네, 정치하면 좋겠다,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지만 한 검사장 개인으로 보면 이건 실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다. 이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미뤄보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쪽보다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강행, 기소 강행, 이 방향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말 동안 보여진 여권 내부의 동향이나 묻지마 지지층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어차피 권고적 효력이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결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훈 형사 1부장 이들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전달을 받고 하던 회식까지 중단하면서 내놓은 반응이에요. 추미애 장관은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별도 감찰을 생각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끌어내릴 별도의 안이 있다는 의미예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이 어떻게 나왔든 한동훈 검사장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여권의 소위 조국 수호단이 일제히 나서서 수사심의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는 이 움직임, 그닥 새로울 게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소위 검언 유착 프레임에 걸려든 이상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권의 검언 유착 프레임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스스로 멈추지 않는 이상 윤석열 총장도 한동훈 검사장도 이 검언 유착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권력과 윤석열 검찰의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침 지난 25일이 윤 총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된 날이더군요. 우리 윤 총장님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말을 안 들어먹는 개혁대상으로서의 검찰총장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첫 1년은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권력의 속성에는 남의 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무섭게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하느냐? 윤석열 총장이 아직 기권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윤 총장의 무기는 여론이었고 이번 녹취록, 악마의 편집이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은 국민 여론이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기울게 하는 데는 분명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뭐래도 검언 유착 프레임의 실체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BS 오보 사건 후폭풍이에요. KBS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KBS 연대와 언론 시민단체가 곧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관련 오보를 내고 사과 방송을 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 그걸 수사해달라. 이 고발입니다. KBS 연대는 제3의 외부입 개입 증거를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 상태예요. 회사와 보도본부가 먼저 밝혀라. 이렇게 내부 압박을 하고 있죠. KBS 연대가 확보했다는 그 증거는 보도에 개입한 제3인물의 인터뷰 녹취록이랍니다. KBS 보도본부가 이미 삭제를 한 녹취록이에요. 그냥 삭제가 아니라 디지털 삭제로 복구가 안 되도록 영구 삭제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삭제 직전에 누군가가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노조로 제보한 최종 녹취록이 남아있다는 건데 지난 18일 오보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제3의 인물이 하는 말하고 KBS 보도 내용이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KBS 제3의 인물 인터뷰 녹취록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유시민 연관성 모른다고 말한 건 초반부이고 나중에 가면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대목이 나와. 이랬고 KBS 실제 보도는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제3의 인물 이어지는 녹취록이 이렇습니다. 한동훈하고 이동재가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나와 실제 KBS 보도는 이 대목이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하나 더 제3의 인물의 녹취록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 실리고 현 정부의 레임덕 오고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다는 구도를 짠 거지. 이렇게 녹취록이 돼 있는데 이 대목은
KBS 보도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상 KBS 보도에 개입된 제3의 인물의 인터뷰 녹취록하고 실제 KBS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제3의 인물이 KBS 기자에게 한 인터뷰 내용도 KBS가 이걸 받아서 보도한 내용도 허구였던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느냐? KBS는 허구에 근거한 오보에 사과를 했지만 그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세력의 실체는 사과로 끝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권언 유착의 범위도 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치 공작이다.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린다는 확실한 타겟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있다. MBC도 모자라서 KBS까지 끌어들여서 검언 유착 프레임으로 한동훈 잡고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했던 권력이 있다. 과도한 특정 욕심에 유시민 미끼로 한동훈한테 접근한 이동재 기자가 본질이 아닙니다. 권력에 유착해서 언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MBC, KBS 그리고 그들을 조종한 제3의 외부인 이게 본질인 거죠. 결국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검언 유착 프레임을 밀어붙일 테고 윤석열 총장은 권언 유착의 꼬리가 보인다고 역공을 할 테고 최소한 윤 총장의 버티기 2라운드는 현실성이 있다. 기권은 없다. 이런 예상은 좀 해봅니다. KBS 연대와 언론시민단체는 KBS 보도에 개입한 외부 인물, 즉 제3의 제보자를 수사해달라 이 고발장을 곧 접수할 예정입니다. KBS 위치가 여의도죠.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유력하답니다. 문제는 남부지검이 요즘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으로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 수사 지휘를 하던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지난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은 윤석열 총장 지원군이 옷을 벗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자기 사람을 안 치겠죠. 여기다 고발장 접수하면 수사가 제대로 될까? 벌써 그런 걱정이 나옵니다. 이제 국민이 검찰 인사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또 한 번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KBS 연대의 움직임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KBS 오보에 개입한 외부 인물, 즉 제3의 제보자, 이게 누구냐? 이게 알려지면 권언 유착, 정치 공작의 전모가 드러나는 겁니다. 검찰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의지가 KBS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누군지 밝힐 수 없어도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제3의 인물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의 2라운드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버틸 시간을 연장할 명분 쌓기에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결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을 각오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 대대적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이래저래 윤석열 총장의 버티기 2라운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행정수도 이전이 이슈몰이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언 유착, 권언 유착 이런 말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이 더 걱정입니다. 묻히고 잊혀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이 정치 기술로 부정의가 정의를 이기는 일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